홍명보가 이제 완전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몽규와 가까워지더니 무언가를 배운 것일까요? 이제는 감독직을 그만두고 언론을 통해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도 속으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술이 그동안 잘 먹혀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이런 이슈에 지속적으로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은 더 이상 분노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몽규가 홍명보를 선임하면서 이런 후폭풍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명보에게 몇 주만 지나면 조용해질 테니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축협과 홍명보를 몰아내고자 하는 축구 팬들의 열정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팬들의 여론에 귀 기울인 전 레전드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주호와 이영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성, 이동구, 조원희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많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런던 올림픽 주장까지 맡았던 구자철이 합세하면서 홍명보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는 아예 대놓고 정치적인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 출장을 간다고 말하더니 최근에는 런던을 방문해 손흥민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음흉한 속내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프리시즌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홍명보의 토트넘 방문은 공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축구협회 관계자도 두 사람이 친선 경기 전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는 손흥민과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자신이 손흥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통해 팬들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작전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감독이나 협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박주호 같은 선수에게는 고소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박지성이 입을 열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손흥민 같은 존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는 홍명보를 비롯한 축협 관계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공지에 몰린 축협은 선수들을 인질로 삼아 전 국민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부 개입이 과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축협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이 통하지 않자 축협은 이제 손흥민까지 이용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먹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가 대화를 나누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앞두고 훈련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을 텐데 국가대표에서 일어난 일을 클럽까지 끌고 와서 손흥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론 면피용으로 선수를 이용하려고 드니 이보다 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는 집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런던 현지 소식에 따르면 홍명보는 손흥민을 찾아가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며 감독 지지율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의 47%가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잘된 일이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했지만 홍명보가 손흥민을 찾아간다는 발언이 나온 오늘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0%에 육박했고 잘된 결정이라는 의견은 고작 17%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축구계를 위해 소신 있게 발언해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명보와 축협이 손흥민까지 이용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후 전국적인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손흥민을 찾아갔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탁구 게이트 사건 때 이강인이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 사과했던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그러나 홍명보는 이번 사안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손흥민을 먼저 푸대접한 것은 홍명보였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화려하게 데뷔하여 분데스리가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흥민의 기량이 부족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파 공격수 중 손흥민만이 유일하게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고 올림픽 메달이 걸린 군면제 조건 때문에 홍명보는 자신과 친한 후배 제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지원과 학연의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버쿠젠으로 향하기 전에도 손흥민을 찾는 빅클럽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재능을 눈여겨본 토트넘은 병역 문제까지 안고 가며 손흥민을 영입했고 손흥민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이루어내며 병역 혜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갔다면 이런 걱정은 일찍 덜 수 있었겠죠. 심지어 2014년 월드컵도 손흥민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손흥민은 펑펑 울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에 실망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실컷 공격이라도 하며 탈락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경기 접근 방식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수비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대회 내내 상대에게 슈팅을 얻어맞기만 하며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에게 최악의 기억만 안겨준 홍명보가 이제 와서 찾아가 감독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홍명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제쳐두더라도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쓸데없는 분쟁과 논란을 피하는 성격이고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도 조용하고 묵묵히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는 동료는 물론 감독과 구단까지 손흥민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축구계는 선수가 약하게 나가면 더욱 이용해 먹으려는 작자들입니다. 그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이름값만 보고 클린스만을 앉혔고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4강 충격 탈락을 하며 손흥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손흥민의 축구협회를 향한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직후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는 사실 축구협회를 갈아엎기 위한 숨은 의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홍명보의 인터뷰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현재 홍명보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축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명보가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던 그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내다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 인물들의 압박입니다. 최근 그와 절친했던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리며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축협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인물들만 보아도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박주호 등 축구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마저 홍명보에게 실망했다는 의견을 내놓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홍명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신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는 바로 히딩크와 같이 한국 축구사의 감독으로서도 레전드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홍명보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히딩크를 향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12년은 나에게 도전과 성취, 그리고 감사와 새로운 과제의 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곳에서 송년회 초대가 쇄도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자 원칙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해를 차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걸고 설립한 장학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축구장을 누비며 후배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대안적 십자사 등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올해 나를 기쁘게 한 일 중 하나입니다. 2001년 이후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처음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은 2001년 1월 울산 현대호텔 합숙훈련 숙소에서입니다. 일본 프로팀 가시와 레이솔에서 활약하다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어 귀국했을 때였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코수염이 있었던 히딩크 감독이었지만 울산에서 만났을 때는 없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소집 첫날 저녁 숙소에서 만난 그는 한국에 대해 생소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소집 둘째 날 개인 면담에서 그는 한국 선수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기본을 존중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2년 2월 어느 날 박항석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합류 가능성을 물었지만 경기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로 부른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대표팀 베스트 멤버가 정해져 있고 저를 분위기 메이커로 삼으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전 경쟁을 통해 베스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 초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대표팀 유럽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9개월 만에 복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다 히딩크 감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유럽 전지훈련에서 고통을 참고 뛴 것이 인정받은 듯했고 지난 반년간 부상으로 겪었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패스, 슈팅, 전술 등에서 기본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이 있는 곳에 선수가 우세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축구의 진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전의 대표팀 체력 훈련은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이었는데 홍명보가 이처럼 히딩크를 존경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만큼 히딩크의 실망이 홍명보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가슴에 맥박을 재는 띠를 두르고 손목에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달리면서 지구력, 회복 속도 등을 체크했습니다.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는 1990년 처음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대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히딩크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홍명보가 쓴 이 글만 보아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히딩크를 만난 것이었고 선수 시절에도 감독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히딩크와 같은 길을 걷겠다며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간 홍명보는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은 모두 히딩크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향했습니다. 히딩크는 무슨 일이든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으며 이름값과 명성, 대표팀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만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홍명보 또한 자신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경쟁을 통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그는 국가대표에서 인맥축구, 의리축구로 피땀 눈물을 흘리며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해온 선수단의 4년간의 노력을 망쳐버렸습니다. 월드컵 엔트리는 전부 자신이 지도했던 런던 올림픽 멤버들로 구성했고 손흥민 같은 주목받는 신의 선수들에게는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만 기회가 돌아갔죠. 또한 히딩크 감독은 체계적인 체력 훈련으로 선수들의 지구력과 활동량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했습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뜯어고친 것이 한국 선수들의 저조한 체력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히딩크의 손을 거친 결과 한국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팀으로 탈바꿈했죠. 홍명보 감독 시절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이 바로 이 체력 코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그저 단순 무식하게 선수들을 많이 뛰게만 할 뿐 정작 히딩크처럼 그 지구력과 활동량을 전방 압박 전술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은 비효율적으로 상대의 공만 쫓아다니며 쓸데없이 체력만 소진하는 이상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명보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고 있을 테고 이 와중에 제자를 꾸짖는 히딩크의 한마디는 그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홍명보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애틋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어떤 방송에서 휴대폰에 담긴 두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사진이 등장하자 당황했었고 사진을 황급히 넘기면서 아내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1994년도 미국 월드컵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곳에 아는 기자분이 호텔로 찾아왔는데 아내가 그 기자의 지인이라 함께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축구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폼을 선물했고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해 연인이 되었으며 1997년도 결혼에 골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 감독은 아내를 정말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해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SNS에서 홍명보의 아내가 일일이 팬들의 격한 반응에 사과의 댓글을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홍명보는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감독 부임 결정으로 인해 팬들의 성난 여론이 가족에게까지 향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홍명보 사태로 인해 이제는 정치까지 나서기 시작했고 여권에서는 선임 재검토 등의 조치가 없으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지난해 승부 조작과 폭행, 금전 비리 행위 등 각종 비위 행위 징계자 100명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기습적으로 사면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질타를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신세로 궁지에 몰린 쥐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홍명보 감독이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이 멀쩡할지 의문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독 자리를 제고하는 것만이 살아날 길일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